모의 공중전에 참여할 때마다 격추당하기 바쁜 중국. 역시 이번에도 중국 조종사들은 참패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모의 공중전에서 뼈아픈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상대가 매우 특이했는데 중국 조종사들이 상대한 가상의 적은 AI 조종사였습니다. 즉, 중국은 실체도 없는 가상의 적조차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의외의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측 연구개발진은 자신들이 개발한 AI 조종사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자신들의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기존 방식보다 적 전투기를 10배 더 효과적으로 격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15처럼 기동성이 뛰어난 전투기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조종사가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모의 공중전 결과를 공개한 것은 결국 그들이 보유한 첨단 기술력이 미국 전투기를 압도한다는 것을 선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이 AI 기술을 접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주력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시진핑에겐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만 현실은 중국 전투기에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AI 기술을 발전시켜 자국 전력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서 있는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미국은 고사하고 중국은 한국조차 상대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 4.5세대에 머물러 있는 KF-21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중국의 항공 기술력이 한 발 더 앞서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전투기 분야의 AI 기술력에선 한국이 중국에 뒤지지 않으며 중국이 자신들의 AI 기술만 믿고 공중전을 걸어온다면 역으로 한국의 FA-50이 중국의 AI 조종사를 일방적으로 털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공중전을 변화시킬 AI 조종사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모의 공중전에서 활용하고 있는 AI 프로그램은 욜로 버전 8란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버전으로 해당 AI는 최신 적외선 이미지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적 전투기의 움직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의 AI 조종사는 미국 F-15 전투기의 꼬리 날개에 있는 1.5m짜리 방향타나 2m짜리 승강타 같은 작은 제어 장치의 움직임까지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의 비행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상대가 회피 기동을 펼치기 전에 다음 동작을 예측하는 시간이 1000분의 1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AI 기술력은 자신들이 기존보다 10배나 더 효율적으로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을 것이란 헛된 기대감까지 불러오게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껏 전투기의 기동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인간의 공중 기동은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전투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여 불가능을 허물고 F-15처럼 압도적인 기동성을 지닌 전투기도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실험은 어디까지나 중국 측의 주장에 머물러 있을 뿐 제대로 된 실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즉, 중국이 실험 결과를 얼마든지 과장하였을 확률은 충분한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이론상의 재원으로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하다가 망신을 당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으니 중국의 첨단 기술력에 의구심을 품는 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게다가 모의 공중전에 참여한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력도 이번 실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전투기 간의 공중전은 기체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를 직접 조종하는 조종사들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국 조종사의 허접한 공중전 실력은 이미 태국과의 모의 공중전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군의 에이스 조종사였던 리중환은 공식 강연을 통해 중국이 태국에게 참패한 이유를 밝혔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 조종사들의 훈련이 빈약하고 전술 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손꼽았습니다. 리중화의 발언에 따르면 태국 공군은 실전과 비슷하게 중국 전투기를 공략했으나
중국 조종사는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었으며 적의 공격을 어떻게 회피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처럼 실전 능력이 뒤떨어지는 중국 조종사들의 수준은 AI 조종사와 치른 이번 모의 공중전에서도 적지 않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 조종사를 상대할 때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자유진영의 조종사를 상대할 때는 제 아무리 AI 기술이라 하더라도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투기에 AI 조종사가 탑재될 것을 예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20년에도 자국 조종사들과 AI 전투기 간의 모의 공중전을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훈련 기조는 지난해에도 이어졌습니다. 2024년 미국은 F-16 전투기에 AI 조종사를 탑재한 후 유인 전투기와 610m까지 근접하여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훈련을 실시하며 미래 공중전에 대비하는 행보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5, 6년 이상 AI 조종사와 모의 공중전을 끝없이 시도하는 미국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기술에 대한 대응 역량과 작전 교리를 수립하고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등장한 중국의 AI 조종사가 실전에서 미국 전투기를 위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미래 공중전의 핵심 무기 체계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가 장착된다면 중국의 AI 운용에 필요한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대응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AI 조종사는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하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투기의 미세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대의 기동을 예측하는 방식인데 아예 적외선 카메라를 무력화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데요. 이는 중국 개발진들도 인정한 단점이며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레이저 무기 상용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AI 조종사는 별다른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소형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KF-21 등 전투기에도 레이저 무기 장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은 2028년 이후 전투기 탑재 레이저 무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2035년쯤에는 실전 배치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군 당국과 관련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며 중국이 AI 조종사를 실전에 활용할 때가 된다면 한국은 KF-21과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완료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력이 자유진영의 주력 전투기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 호언장담하는 것과 달리 실상은 아직 구멍이 많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AI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한국은 2030년 이후부터 완전 자율형 AI가 FA-50을 조종하여 KF-21 유인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2027년에는 유무인 편대 비행과 자동 표적 식별, 회피 비행 등의 실증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FA-50의 무인 전투기 개량을 위한 AI 연구 비용에만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한국도 AI 조종사를 활용하여 아군의 작전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군은 아직 불완전한 AI 기술을 완전히 맹신하는 것보다는 유인 조종사가 탑승할 KF-21과 편대를 구성하여 유무인 체계의 장점을 혼합하고 단점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미국 공군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하는데 F-35를 비난하는 머스크에 맞서 미 공군 장성들은 여전히 유인 전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군 장성들은 언젠가 AI가 인간의 뇌를 대체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장에서 내리는 중요한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처럼 무조건 AI 조종사가 적 전투기를 모조리 제압할 것이라 믿는 생각은 매우 오만한 판단이며 복잡한 전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인 전투기와 AI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유인조종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양한 활용성을 지닌 FA-50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무인 전투기로 개량하되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하는 것은 사람이 탑승한 KF-21이 맡음으로써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바야흐로 AI 기술은 미래 공중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처럼 중요한 기술을 단순히 미국 전투기에 대한 우위 요소로 선전하기만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첨단 기술력을 실질적인 군사작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점은 반대로 우리 공군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한국이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안보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외 선전에만 혈안이 된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첨단 기술력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16일 중국 핵추진 뻥 항모 영상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바쁘실 테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중 간 군사 패권 경쟁이 한국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국과 중국이 서태평양 인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국의 안보 외교적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안전보장과 기술 협력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경제 수출 면에서 결코 무시하기 어려운 중국 시장도 살펴야 합니다. 이 양극단의 블록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방위산업 협력 방향과 첨단 무기 도입 우선순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연간 8천억 달러 한화로 1160조가 넘는 국방 예산을 통해 항모 전력과 6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니미츠급 열척과 제럴드 알포드급 한 척으로 구성된 핵추진 항모 전단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해상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해병대, 해군 항공대, 공군이 운용하는 대규모 스텔스 전투기가 결합되어 전 세계 어디든 몇 주 내에 투사할 수 있다는 압도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3천억 달러대 국방 예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비공식 지출을 포함하면 3,50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의 예산 3천억 달러는 미국의 절반에 가까운 국방 예산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바로 알면 미국보다 적다고 마냥 웃을 일도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 군병력을 투사한 반면 중국은 이 모든 예산을 오직 자국에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군전력이 증강되는 수치가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을 통해 항모 전력의 기본을 갖췄고 차세대 핵추진 항모인 타입 004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포착됩니다. 재래식 추진에 이멀스를 탑재한 푸젠함만 해도 미국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만약 핵추진 모델인 타입 004가 실전 배치된다면 원의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제니십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드론 전력을 급격히 늘리며 기존 4세대 기체와 혼합 편성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FC-31 계열 함재기를 항모용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 중이며 최근 들어 엔진 항전 장비 등에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은 중국과 달리 단순히 스텔스 전투기만을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FA-18 EF 슈퍼호넷, EA-18G 그라울러, E-2D 호크아이 그리고 F-35C까지 함께 운용하면서 항모 전단이 해상작전 전역 억제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함 이후 추가 건조가 추진 중인 제럴드 알포드급이 더해지면 이멀스와 고성능 레이더 전투 시스템을 장착한 미래형 항모가 미 해군의 주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해외기지 네트워크가 매우 촘촘합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쌓아온 항모 운영 노하우와 실전 경험 덕분에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된 해군 기지를 배치하여 미 해군은 단일 항모 전투군이 아니라 다양한 전장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 구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대양에서의 작전 경험이 부족하고 해외 군사 거점 구축 역시
초기 단계라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항모킬러로 불리는 둥펑 21D, 둥펑 26, 둥펑 17 같은 탄도미사일 전력을 바탕으로 미 항모전단이 예전처럼 서태평양으로 단숨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2AD 전략의 핵심인데요. 미국이 항모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압박하면 중국은 둥펑 계열 미사일로 항모나 그 배후 기지를 위협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현재 미국은 기존 토마호크와 ICBM, SLBM 같은 전통적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극초음속 무기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B-21 스텔스 폭격기가 실전 배치되면 미 공군의 글로벌 파워가 한층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반면 중국 역시 극초음속 기술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미 둥펑 17과 같은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서 AI 기반 무인 드론을 적극 개발하며 미국에 대응하려는 모습입니다. AI가 결합된 무인기 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 전통적인 요격 수단으로는 대규모 공세를 방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무인화와 AI가 군사작전에 본격 적용되면 전장의 양상이 급변할 것입니다. 전투기뿐 아니라 함정, 지상장비까지 무인으로 전환한다면 일선 병력이 받는 위험을 크게 줄이면서도 대규모 공세가 가능해집니다. 로열 윙맨 콘셉트처럼 유인기가 무인 편대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소수의 숙련 조종사가 다수의 드론을 지휘해 적의 방공망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2025년 3월 현재 대만의 협에서는 중국 해공군이 잦은 훈련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미국은 항모전단과 강습 상륙함을 번갈아 배치하며 대만은 우리가 지킨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직접 전면 충돌을 피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작은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번질 위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남중국해 역시 중국이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해 실질적 지배력을 확장하고 미국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통해 국제 수역임을 강조하는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이 지역을 장악했지만 현재는 중국 해군 해양경비대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미군 전력의 접근을 간단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변국들도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과 협력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안보와 경제라는 이중의존 구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모두 한국의 해상교역로와 직결되어 있어 한반도 주변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해 중국의 확장을 견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쉽사리 한쪽 편에만 서기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중 군사 충돌이 실제 발발한다면 한반도 주변 해역이 고강도 갈등지대로 변모해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주한미군 기지를 통해 후방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중국이 한국의 외교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양면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핵보유국인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상호 확증 파괴 원리에 따라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협 또는 남중국해 같은 분쟁 지역에서 국지전이 터진다면 극초음속 무기 AI 드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제한적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항모전단과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 적 지휘부를 선제 타격할 수 있으며 중국은 A2AD 전략과 둥펑 시리즈 탄도미사일로 미 함대 접근을 저지하려 할 겁니다. 만약 로열 윙맨 스타일의 유무인 복합 편대가 출동하고 여기에 드론 군단까지 합세한다면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대규모 교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장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의 결전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3월 현재 미국과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군사기술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 동맹 네트워크와 막대한 국방비와 오랜 항모 운영 노하우로 글로벌 파워를 유지하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와 극초음속 무기 전력을 대거 강화 중입니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항모와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무기, AI 드론 등을 빠른 속도로 양산해 서태평양 일대를 사실상 두고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핵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전면적 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 분쟁 지역에서는 언제든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는 불안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현실화될 경우 전쟁의 양상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의 파고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남북경제라는 두 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해야 합니다. 전통 동맹국인 미국을 선택해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교역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이 날로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스스로의 군사기술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다변화된 외교 노선을 구축하는 방향을 숙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2025년의 미중 패권 다툼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국들의 군사 외교적 선택과 국제질서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